1991년부터 1994년까지 충청남도 대천에서 잇따라 일어났었던 의문의 어린이 실종 살해 사건은요, 2009년까지 범인을 잡지 못해서 15년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영구 미제 사건으로요, 당시에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공포에 떨게 됐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범인은 영원히 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한 아이들의 부모님은 남은 평생을 고통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보다 고통스러운 일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이런 사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요.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그리고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더욱 알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피해를 입은 아동과 부모님의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요, 대천에서 발생했었던 영유아 연쇄 유괴 살인 사건입니다. 당시 방송에서도 이제 여러 차례 보도가 됐었는데, 방송에선 6건의 사건이 있었다고 나왔어요. 근데 수사 결과는 5건으로 밝혀졌습니다. 5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1차부터 5차까지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의문의 소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91년 8월 16일 새벽이에요. 충남 대천시에 김영철 씨의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굉장히 어리죠. 1살 미만의 아이가 사라지자 마을 전체가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이 실종된 아이를 찾아다녔어요. 다행히 이 아이는 10시간 만에 마을 외곽의 논두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기의 상태는 약간의 타박상을 입었지만 멀쩡한 상태였어요. 이 사건은 잠깐의 해프닝처럼 남게 되었지만요, 사실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2개월 된 아이를 누가 마을의 멀리 떨어진 논두렁에 갖다 놓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채 이 사건이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이 차 사건은 첫 번째 사건 발생 후 정확히 6개월째 되는 날인 1992년 2월 16일에 발생했습니다. 김영철 씨와 같은 마을에 살던 가민택 씨의 생후 15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실종되는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다시 마을 사람들과 경찰이 함께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고요.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기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는요, 아직 2월달에 추운 겨울 날씨였던 탓에 보름밖에 되지 않은 아이였고요. 몇 시간씩 찬바람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폐렴과 합병증으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곧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망한 가민택 씨의 사망한 아이의 부모님인 가민택 씨의 집은요, 첫 번째 희생자의 부모님이죠, 김영철 씨의 집과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이었어요. 경찰은 이것을 보고 동일범의 소행으로 간주했고요. 연쇄의 기밀을 발견했으나 유괴 사건이라는 것은 비밀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 수사의 형태를 고수했고요. 이 사건을 극비 수사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요, 마을에 CCTV가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증거나 단서가 전무했어요. 그래서 이런 미비한 수사 끝에 이 사건을 그대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6월 4일 3차 사건이 발생합니다.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유정덕 씨의 이번엔 생후 4개월
된 딸이 사라져요. 아기는 곧바로 가 있었지만 온몸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고요. 발견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하는 도중에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여전히 범인에 대한 단서는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경찰들은 비공개 수사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언론에 보도하지 않았고요. 그냥 현장의 탐문 수사에만 소수의 경찰을 투입할 뿐이었습니다. 3차 사건인 유정덕 씨의 집은요, 앞선 피해자인 가민택 씨의 집과 고작 100m 거리였습니다. 이후에 잇따라서 4차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3개월 후가 됩니다. 9월 8일. 같은 마을에 김영배 씨 집에서 생후 6일 된 딸이 사라집니다. 또다시 경찰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아기를 찾았지만 이번엔 아기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라진 아기는 현재까지도 시신이 전혀 발견되지 못했고요. 사망한 것이 유력하지만 어떤 전혀 생사를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여전히 4차 사건이 발생했지만 네 번째 사건이 여전히 비밀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고요. 앞에 일어난 사건 중에 단 한 건의 사건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번 네 번째 사건에서도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한 채 네 번째 사건이 지나갑니다. 5차 사건은 간격을 조금 두고 벌어졌는데요. 첫 번째 사건으로부터 정확히 3년이 지나게 되는 날, 1994년 8월 16일, 같은 마을에 역시 광부 일을 하고 있었던 김영환 씨의 5살 된 김수연 양의 딸이에요. 김수연 양이 실종되는 사건이 다시 발생합니다. 사라질 당시에 부모님이 같이 자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딸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수색 끝에 그날 저녁 6시쯤에 마을에서 1km 정도 떨어진 논에서 알몸으로 죽어있는 채 발견되었는데요.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5번째 사건은 영유아 실종 사건이 아니라 5살의 보행이 가능한 여자아이였으며 그 범행 방법이 5차 sa건만 유독 아주 끔찍했기 때문에 이때야 비로소 언론에서 주요 뉴스로 다루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앞선 4개의 사건들까지도 이때서야 보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경찰은 부득이하게 이 수사를 공개 수사로 전환하게 되었고요. 인근 주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사체 발견 당일 논 근방에서 과도와 여자 스타킹, 면장갑을 지닌 채 주위를 배회하던 수상한 사람을 붙잡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 붙잡았던 유력한 용의자는요, 수상하기는 했지만 사실 사건과 접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뚜렷한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5번째 사건이 조금 달랐던 이유는 아이의 장기가 꺼내졌다는 겁니다. 간의 일부를 잘라내서 꺼낸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당시에 난치병 환자들이 살아있는 아이의 간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라는 속설이 있었던 때였어요. 그 당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난치병 환자들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있었고, 인근의 정신병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착수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자니 이 난치병 환자들이 장기를 적출해냈다라고 생각을 하자니 간을 전부 꺼낸 게 아니라 일부만 잘라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잘라낸 일부 조각마저 2m 떨어진 곳에 버려진 걸 찾을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로 봐서 접점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를 보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일부 전문가들에게요,
부실 수사의 극치를 보였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사건의 초동 수사만 확실하게 했었더라도 이 연쇄 실종 살인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영유아 실종 사건이 한 마을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개 수사를 하지 않았고 사건을 극비에 붙인 채 비공개 수사를 진행한 점에 대해서 논란이 컸었습니다. 물론 공개 수사가 해답은 아니죠. 하지만 한 마을에서요. 잇따라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 수사로만 일관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사실 그해 당시에 1991년이요. 이때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그래서 이것의 사회적 파장이 워낙에 컸던 탓에 경찰 입장에서는 어떤 좀 유사한 사건이 또 연달아 발생한다는 것에 어떤 압박을 좀 느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언론에 알리지 않은 채로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으려 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사실 반대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공개 수사를 했더라면은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경찰을 좀 이해해 보자고 하니 5번째 사건의 경우에는요. 사건 수사의 부실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데요. 이 5번째 아이, 죽은 아이의 시신을 빨리 부검을 해야 하는데도요. 경찰에서는 부검 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시신을 이틀이나 방치합니다. 이틀이나 지나서 부검이 시행되었어요. 그리고 이 잘려졌다라는 간의 일부 조각은요. 발견은 되었지만 열흘이나 지나서야 찾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발견한 위치가 시신 발견 장소에서 불과 2m밖에 떨어지지 않은 현장의 근처였습니다. 이렇게 뭐 아무것도 못 해보고 끝난 사건이 또 있을까 싶어요. 단서를 전혀 남기지 않은 지능범을 탓해야 되는지 이런 부실한 경찰력을 탓해야 하는지도 의문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요. 결국 알아낸 것이라고는 앞에서 말했었던 사건의 앞, 뒤 정황들 뿐이고요. 단 한 가지의 단서도 발견하지 못한 채 공소시효의 만료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의문점 몇 가지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을의 특징인데요. 유괴의 주 목적이 되는 것은요.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금품 요구의 목적과 2번째는 부모 간의 원한에 의한 범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지역은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기는 힘든 지역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지명이 바뀌었어요. 보령시 대천동으로 바뀌었는데요. 당시에는 충남의 대천시의 지역이었습니다. 이 마을이 하천과 장항성이라고 하는 그때 있었던 철로를 사이에 두고 있었던 허름한 주택이 모인 빈민촌입니다. 돈이 많지 않은 어떤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마을의 특징은요. 주민들의 이사가 매우 잦았기 때문에 이웃 간의 어떤 아는 것들도 별로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단층 건물로 되어 있었고 현관문도 상당히 허술했어요. 현관문이. 그래서 외부인이 침입을 하기에 아주 수월한 마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자 하면은 범인은요. 범죄를 저지르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에 있는 마을이지만 사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돈이 많은 동네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사가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주민 간의 왕래도 없고 원한을 살 일이 없다는 거죠.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범행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이나 범죄를 저질렀다. 즉 범행의 동기를 명확하게 찾아볼 수 없는 연쇄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발생 장소를 보겠습니다. 이 5건의 사건은 총 3년간 이뤄진 사건이고요. 모든 사건이 이 대천동의 마을 안에서, 한 마을 안에서 모두 일어났습니다. 이 빨간색 지점이 시신 발견 지점인데요. 이곳을 모두 원을 그려보면요, 반경이 300m가 되지 않을 정도로 모두 한 곳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곳 마을을 담당하는 경찰서가 한 곳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방범대원이 유지되는 정도여서 치안이 굉장히 허술했었다고 합니다. 범행 위치를 볼 때 범인이 마을 안에 살거나 또는 이미 이사를 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살았던 적이 있을 것으로, 그죠? 이렇게 보이는데, 마을의 특징과 조합해 보면은 면식범은 아니지만 마을에 살았던 적이 있다. 그리고 마을 특징과 조합해 보자면은 범인의 목적은 돈과 원한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범인의 유형을 특정 지을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사이코패스. 이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근데 그 당시에는 없던 말입니다. 이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알려지게 된 것은 2000년이 지나면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었고요. 이 당시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연속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많은 수사에 허점을 남길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공통점과 비유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1차 사건에서 생후 2개월 된 남자아이가 실종되었지만 발견되었습니다. 사망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1차 사건 6개월 후 생후 15일 된 아이가 사망했고요. 4개월 후 4개월 된 아이, 3개월 후 6일 된 아이, 그리고 5차 사건에서 3년이 지나서야 다시 발생했고요. 특이하게 5살 된 아이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일부 장기가 적출되었다 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차에서 4차 사건의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범행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모두 4개월 미만의 언어 구사력이 전혀 없는 영아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들은요 모두 보령시내의 같은 산부인과에서 출생했습니다. 이것들로 봐서는 한 사람의 소행으로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5차 사건이 유괴라는 점을 제외하면요 특징이 너무 뚜렷하게 다르다는 건데요. 5번째 사건이 피해자인 김수연 양의 경우는 5살입니다. 언어 구사가 가능했고 본인이 스스로 걸어다닐 수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체격이 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집에는요 김수연 양이 유괴되던 그날 김수연 양의 바로 옆에서 1살짜리 남동생이 자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5살이 되는 아이가 유괴됐다는 점이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에 4번의 사건이 동일범이고 이 마지막 사건은 연관성이 없는 다른 범죄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5번째 사건이 패턴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대천 연쇄 유괴살인은 1차부터 4차까지가 포함되고요. 5차 사건은 별개의 모방범죄 또는 다른 이유에서 벌어진 사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행의 목적과 연관성을 봤을 때 범인은 얻어지는 게 없음에도 이런 일을 반복해서 저질렀고요. 정신이상자의 소행이 분명해 보이죠. 이런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띠는 범죄자들은요, 항상 범죄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저지르게 됩니다. 항상 비슷한 유형이라는 거죠. 어떤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그 피해자의 스타킹이나 속옷, 겉옷, 블라우스 등을 벗겨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요, 눈을 가리는 수법, 그리고 성기를 훼손하는 수법 등의 공통점이나 강호순이 여성과 성관계 후 스타킹으로 항상 목을 졸라서 살해하는 수법들, 이런 것으로 동일한 방법과 일관된 패턴을 보이게 돼요. 이게 사이코패스형 범죄자들의 특징입니다. 일관된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보자니 실종되었다가 발견된 아이들의 공통점이라고는 몸에 타박상이 있다는 점 외에 다른 신체 손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 시간에 가족들이 잘 때 몰래 들어가서 아이만 들고 나오게 되는, 그래서 잡아온 아이를 길바닥에 던지는 이런 행위와 패턴으로 범인은 이 행위 자체에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5차 사건은 전혀 다른 유형으로 다른 범죄자의 소행이지 않을까라고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범행까지의 기간을 봐도요, 보세요. 첫 번째 사건 이후에 6개월, 4개월, 3개월 순으로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범인이 이 범죄에, 그리고 자신의 범죄 패턴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 기간이 매우 짧아지는 것으로 봐서 사이코패스적 범죄 성향으로 인해서 어떤 이 행위 자체에 따른 쾌락성에 중독되고 있지 않나 라는 추측도 할 수가 있습니다. 범인은 동일범이 정말 유력해 보여요. 그래서 1차에서 4차까지를 동일범으로 보자면은 4차 사건으로 인해서 범인의 직업을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에는 생후 6일 만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출생 후 5일을 병원에서 보냈고요, 산부인과에서. 그리고 집에 퇴원해서 돌아온 지는 하루 만에 사라진 겁니다, 아이가. 그래서 따라서 범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고, 퇴원했다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것을 아는 방법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산부인과에서 산모의 퇴원 날짜를 확인했을 겁니다. 종합을 하자면은 범인은 이 산부인과에서 의료 차트를 볼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 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 이상은 알고 있으며, 네 번째 범죄 이후에는 이 지역에 더 이상의 사건이 없었거든요. 어떤 병원 자체를 옮겼거나 어떠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시에 그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정신감정이 필요합니다. 사이코패스 성향을 띠는가, 그리고 이 병원에서의 이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범인의 신상이 어느 정도 드러나지는 않을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요, 여기까지였고요. 이 병원이 어디인지, 현재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사라진 것 같아요. 전혀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여기까지만 알아낼 수 있었고, 더 이상의 경찰 수사에서도 수사 진척이나 추가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고 경찰은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건 자체를 기억해야 되고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1년 대천에서 벌어졌었던 5번의 영유아 유괴 살인 사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